가끔은 세상이 제대로 맞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죠. 주위를 둘러보면 모두가 깨어있는 듯 보이지만 실제로는 여전히 잠든 채로 움직이는 것 같을 때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서두르고 대화하며 하루를 소음으로 가득 채우지만 그 안에서 이상하리만치 공허함이 느껴지곤 합니다. 그런데 당신 안에는 전혀 다른 것이 있죠. 그건 단순한 빈자리가 아니라 존재의 울림입니다. 단어보다 더 크게 메아리치고 눈에 보이지 않아도 확실히 느껴지는 깊은 침묵. 아마 당신도 왜 이렇게 세상의 틀에 잘 맞지 않는지, 왜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기가 불가능한 것처럼 느껴지는지 자문한 적이 있을 겁니다. 혹은 너무 예민하고 너무 깊이 느끼며 다른 이들이 애써 외면하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자신을 보며 스스로가 잘못된 게 아닐까 생각했을지도 모르죠. 하지만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약해서도 깨져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오래전부터 새겨진 표식이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언어, 에너지의 언어가 당신 안에 남겨둔 흔적 말이죠. 바로 그 때문에 지금 이 순간 이 메시지를 만나게 된 것입니다. 이건 단순한 우연이 아닙니다. 선택된 불꽃이 다시 일어나도록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이 느끼는 낯선 떨림을 억누르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감각이 아니라 기억이 불타오르는 시작입니다. 당신은 결코 작은 존재가 아니었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숨겨져 있었을 뿐입니다. 준비된 이 순간을 위해 우리가 흔히 지나쳐버리는 작은 흔적들이 사실은 오래전부터 준비된 언어라는 것을 아시나요? 손바닥을 들여다보면 흐릿하게 새겨진 M자나달의 초승달 같은 곡선이 눈에 들어올 때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그저 우연한 주름, 아무 의미 없는 문이라고 생각하죠. 하지만 당신은 어쩐지 다르게 느껴왔을 겁니다. 마치 그것이 당신에게만 전해진 비밀 신호인 것처럼요. 이 표식들은 단순한 장식이 아닙니다. 당신이 선택되었음을 알리는 고대의 기호입니다. 글자가 돌에 새겨지기 전부터, 언어가 소리를 갖기 전부터, 인류가 제국을 세우고 사라지기 전부터 존재했던 원초적인 코드. 그것은 잉크로 쓰이지 않았습니다. 영혼 속에 직접 새겨졌습니다. 그래서 당신이 어릴 때부터 남들보다 더 많이 느끼고 더 깊이 상처받고 말하지 않아도 진실을 감지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에게 너무 예민하다, 좀 강해져라 라고 말했지만 그들이 보지 못한 것은 이 민감함이야말로 당신이 지닌 설계도의 증거라는 사실이었습니다. 당신의 존재는 늘 눈에 띄었습니다. 방 안에 들어설 때 흘러드는 침묵, 설명할 수 없는 무게감, 그리고 얕은 사랑으로는 결코 채워지지 않는 깊이. 이 모든 것이 당신이 가진 흔적의 증명입니다. 그러니 지금 손을 다시 한번 바라보세요. 그 안에 새겨진 M 초승달의 곡선을 따라가 보세요. 그것은 단순한 무늬가 아니라 당신을 깨우기 위해 남겨진 신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정말로 이 영상을 우연히 발견했다고 믿으시나요? 사실은 그 반대입니다. 당신이 이 메시지를 찾은 게 아니라 이 메시지가 바로 당신을 찾아온 겁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약속된 시간에 맞춰 다시 불려온 것처럼요. 우리는 흔히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을 단순한 우연이라 여기곤 합니다. 하지만 깊은 차원에서 일어나는 일에는 우연이란 없습니다. 그저 때가 무르익을 때까지 기다려온 부름이 있을 뿐이죠. 지금 당신이 화면을 바라보며 느끼는 알 수 없는 떨림, 가슴 속에서 올라오는 설명하기 힘든 울림은 바로 그 증거입니다. 당신은 이미 오래전부터 이 순간을 알고 있었습니다. 어린 시절 홀로 눈물을 삼키던 밤에도, 사람들 속에서 고립감을 느끼던 순간에도, 그 모든 침묵 속에서 이 부름이 준비되고 있었습니다. 당신은 잘못된 것도 뒤처진 것도 아니었습니다. 단지 때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었을 뿐이죠. 그래서 지금의 당신은 특별한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이 감각을 무시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도 있고, 혹은 이 진동을 인정하며 새로운 길을 열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당신의 몫이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 이미 답을 알고 있지 않나요? 당신은 아마도 한 번쯤 이런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본 적이 있을 겁니다. 왜 나는 이렇게 작은 일에도 쉽게 상처받을까? 왜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이 느끼고 더 크게 반응할까? 많은 이들은 그것을 약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진실은 정반대입니다.
당신이 지닌 민감함은 실수로 주어진 것이 아니라 태초부터 의도된 설계였습니다. 마치 고유한 주파수를 포착할 수 있는 정교한 안테나처럼 당신의 영혼은 남들이 놓치는 미세한 파동을 감지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눈빛에 숨겨진 슬픔, 말하지 않은 두려움, 겉으로 드러나지 않는 진실까지 읽어내는 힘. 그것이 바로 당신에게 주어진 선물입니다. 물론 이 힘은 종종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다른 사람들이 쉽게 지나치는 장면 속에서 혼자 무거운 짐을 떠안아야 했고, 때로는 너무 많은 것을 알아차리는 자신이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그러나 그 고통조차도 무의미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지닌 감각을 단련하고 당신이 감당할 수 있는 빛의 크기를 확장시켜 온 과정이었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만약 세상이 모두 같은 강도로만 느낀다면 진실을 드러내는 자는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바로 그렇기에 당신은 다르게 설계된 것입니다. 남들이 모른 척하는 것들을 드러내고 잊혀진 진동을 다시 울리기 위해서. 그러니 더 이상 자신을 억누르지 마세요. 이 예민함은 결함이 아니라 당신의 언어이자 증명입니다. 그것이 있기에 당신은 이 세상에서 결코 흔적 없는 존재가 될 수 없습니다. 민감함이 선물이라는 것을 알게 되면 또 하나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그것은 바로 당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짐을 오랫동안 짊어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미 피곤함이 밀려온 적이 있나요? 별다른 일을 하지 않았는데도 하루가 시작되기 전에 지쳐버린 느낌 말입니다. 대화를 나누고 돌아서면 이유 없이 마음이 무겁고 평범한 모임조차 마치 안개 속을 걷는 것처럼 답답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건 단순한 기분 탓이 아닙니다. 당신의 영혼이 다른 이들의 감정을 받아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이였을 때도 이미 느꼈을 겁니다. 부모의 침묵 속에 숨어있는 긴장, 친구의 미소 뒤에 감춰진 슬픔, 낯선 사람의 두려움까지도 마치 당신의 것처럼 흡수했지요. 그러나 아무도 그것을 이해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당신은 자신이 문제라고 믿게 되었고 민감함을 약점이라 착각하며 스스로를 숨겼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달랐습니다. 당신이 느끼던 무거움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바로 열린 장 때문이었습니다. 당신의 에너지는 세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도록 설계되어 있었고 그 결과 타인의 슬픔과 두려움이 당신 안으로 흘러 들어왔던 것입니다. 문제는 민감함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낼 방법을 배우지 못했다는 데 있었습니다. 이제는 그 무게를 이해할 때입니다. 당신이 짊어진 것은 본래 당신의 짐이 아니었습니다. 다른 이들의 분노, 상처, 불안이 마치 당신의 것처럼 자리 잡았을 뿐입니다. 그 무게 때문에 당신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 무게를 견뎌낼 만큼 강하다는 증거였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남을 도우면 좋은 일이고 타인의 짐을 함께 나누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당신도 그렇게 믿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모순을 느끼지 않았나요? 돕고 난 뒤 오히려 더 무거워지고 상대는 가벼워졌는데 정작 당신만 지쳐버리는 경험 말입니다. 그 이유는 단순합니다. 당신이 보여준 사랑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경계 없이 흘러넘쳤기 때문입니다. 분별 없는 연민은 결국 자신을 소진시키는 희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사람들은 오랫동안 착하다, 자상하다라는 이름으로 포장해왔습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은 한쪽만 지치게 하지 않습니다. 진정한 연결은 두 영혼 모두를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경험한 건 연결이 아니라 추출이었습니다. 상대가 끝없이 기대며 자신의 상처를 쏟아낼 때 당신은 그것을 고스란히 받아내며 버텼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면서 사랑은 더 이상 따뜻한 것이 아니라 끝없는 고갈의 과정처럼 느껴지기 시작했죠. 이제는 구분해야 합니다. 사랑과 소모는 같지 않습니다. 경계 없는 연민은 자신을 잃게 만들고 경계에 있는 사랑만이 진짜 빛을 나눌 수 있습니다. 당신의 민감함은 결코 잘못이 아니지만 그것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당신의 힘을 지켜내는 핵심이 됩니다. 당신이 겪은 피로와 무거움은 단순히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당신의 에너지가 흘러나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잘 알아차리지 못하지만
민감한 당신은 오래전부터 그 징후를 몸으로 느껴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당신과 대화한 뒤 얼굴이 밝아집니다. 그들은 가벼워진 걸 느끼지만 당신은 이유 모를 피곤함 속에 잠식되지요. 누군가는 당신을 찾아와 끝없이 하소연합니다. 그 순간만큼은 당신이 구원자처럼 보이지만 그 대가로 당신은 무겁게 짓눌린 마음을 안고 돌아섭니다. 이것은 단순한 위로가 아니라 에너지의 이동이었습니다. 더 무서운 점은 그것이 늘 악의적인 방식으로 일어나는 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때로는 친구의 이름으로, 때로는 사랑의 모습으로 다가옵니다. 겉으로는 친밀함 같지만 실제로는 상대가 가벼워지는 동안 당신은 점점 고갈되어 갑니다. 이 미묘한 차이를 분간하지 못하면 자신을 탓하며 점점 더 깊이 소진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경험한 갑작스러운 기분의 전환,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 대화를 마친 후 몰려오는 두통과 무력감은 모두 신호였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누군가의 짐을 대신 떠안았다는 증거입니다. 진정한 연결은 서로를 들어 올립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당신이 겪은 많은 순간들은 진짜 연결이 아니라 추출, 즉 에너지의 도둑질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제는 알아차려야 합니다. 그동안 당신이 느꼈던 무거움은 나약함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의 장이 너무 열려 있었기 때문이라는 사실을요. 세상에는 벽도 철창도 없지만 여전히 우리를 가두는 감옥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패턴과 오래된 믿음으로 만들어진 감옥입니다. 많은 이들이 평생 그 안에서 살아가면서도 자신이 갇혀 있다는 사실조차 깨닫지 못합니다. 당신 역시 어쩌면 그 안에서 자라왔을지 모릅니다. 어릴 적부터 너무 예민하다, 그 정도는 참아야 한다라는 말을 들으며 스스로의 감정을 부끄럽게 여기도록 길들여졌습니다. 또 누군가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았지만 침묵과 억눌린 분위기로 충분히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그 모든 것이 당신에게 보이지 않는 족쇄가 되었죠. 이 감옥의 가장 교묘한 점은 그것이 마치 당신 자신의 성격이나 운명처럼 가장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숨이 막히듯 답답해도 늘 자신을 탓하며 내가 약해서 그렇다라고 믿게 만듭니다. 하지만 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것은 결코 당신의 본질이 아니라 단지 반복된 조건화의 결과였을 뿐입니다. 당신이 진실을 말하려고 할 때마다 목에 걸리는 두려움, 앞으로 나아가려는 순간마다 되돌아오는 묘한 힘, 그리고 매번 같은 자리로 돌아오는 듯한 삶의 순환, 이 모든 것이 실패가 아니라 오래된 감옥의 메아리일 뿐이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세요. 배운 것은 다시 배울 수 있고 새겨진 것은 다시 지워질 수 있습니다. 감옥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단지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야기는 언제든 다시 쓰일 수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감옥에서 벗어나기 위한 첫걸음은 거창한 의식이나 복잡한 지식이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면서도 가장 어려운 행위, 바로 지금 여기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몸은 이 자리에 있지만 마음은 과거에 묶여 있거나 미래로 달려가 있습니다. 어제의 후회에 사로잡히거나 내일의 불안에 잠식된 채 현재라는 순간을 거의 살아내지 못하죠. 그렇게 산만하게 흩어진 의식은 에너지를 새어나가게 만들고 결국 자신을 지치게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온전히 지금을 붙잡는 순간 상황은 달라집니다. 숨소리 하나, 심장 박동 하나, 눈앞에 존재하는 사소한 디테일까지 의식이 닿을 때 영혼은 마침내 몸 안으로 완전히 돌아옵니다. 그때 흩어져 있던 에너지가 한 곳으로 모이고 잃어버린 힘이 다시 흐르기 시작하죠. 이것이 바로 존재의 열쇠, 즉 현존입니다. 현존은 단순한 집중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신을 다시 회복시키는 토대이며 무너진 경계를 다시 세우는 땅과도 같습니다. 당신이 지금 이 순간에 뿌리 내릴 때 불필요한 두려움은 힘을 잃고 보이지 않던 틈은 닫히며 내면의 장은 서서히 견고해집니다. 그러니 지금 잠시 멈추고 호흡을 깊게 들이마셔보세요. 그리고 스스로에게 말하세요. 나는 여기에 있다. 이 짧은 선언이야말로 감옥을 깨뜨리는 첫 균열이자 진정한 자유를 여는 시작입니다. 현존이 땅이라면 의도는 그 위에 심어지는 씨앗입니다. 단순히 여기 존재하는 것만으로는 아직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 존재 위에 분명한 방향성을 심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입니다. 의도는 막연한 소망이나 희망이 아닙니다. 그것은 우주의 흐름에 당신의 의지를 각인시키는 조용하고도 단단한 명령입니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이 길을 가겠다라고 선언할 때 에너지는 그 방향으로 모이고 현실은 서서히 재편되기 시작합니다. 많은 이들은 의도를 착각합니다. 잠시 떠오른 생각이나 충동을 의도라 부르지만 진짜 의도는 흔들림 없는 중심에서 나옵니다. 그것은 소리칠 필요도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마치 나무 뿌리처럼 깊고 바람에도 흔들리지 않는 힘이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이 마음을 다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주위의 공기가 달라지는 듯한 경험을 한 적 있지 않나요? 작은 행동 하나조차 특별한 울림을 가진 순간. 그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 의도가 현존과 맞닿아 현실을 진동시킨 결과였습니다. 현존 없는 의도는 흩어지고 의도 없는 현존은 잠든 채 머물 뿐입니다. 하지만 둘이 합쳐질 때 흐릿했던 길은 또렷해지고 당신의 에너지는 중심을 향해 집중됩니다. 그 순간부터는 말 한마디, 눈빛 하나조차 무게를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스스로에게 속삭여 보세요. 나는 분명한 길을 선택한다. 이 조용한 선언이야말로 새로운 현실을 여는 문이 됩니다. 한때는 당신의 민감함이 혼란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작은 자극에도 크게 흔들리고 타인의 감정에 휘말려 자신을 잃어버리곤 했으니까요. 하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현존과 의도가 그 민감함에 닿을 때 혼란은 더 이상 혼란이 아니게 된다는 것을, 민감함은 혼돈이 아니라 정밀한 감각입니다. 그것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결을 읽어내는 섬세한 눈이며 들리지 않는 소리를 포착하는 귀입니다. 다만 그 힘은 기초가 없을 때 방황합니다. 무리 없이 뻗은 가지처럼 어디로든 휘청이며 자신도 지치게 만들지요. 그러나 현존이 토대가 되고 의도가 방향을 잡아줄 때 민감함은 더 이상 약점이 아니라 빛을 비추는 도구가 됩니다. 당신의 내면이 고요히 정렬될 때 감각은 혼잡이 아니라 명료함으로 작동합니다. 사람들의 말 뒤에 감춰진 진실을 구분하고 상황 속에서 가장 중요한 흐름을 읽어내며 스스로를 잃지 않고도 세상과 연결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방어가 아니라 안내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어쩌면 당신은 늘 주변의 공기를 먼저 감지하고 남들이 보지 못한 균열을 발견해 왔습니다. 그 능력은 무거운 짐이 아니라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는 그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민감함은 설계였고 지금은 그것이 빛으로 전환되는 순간입니다. 세상은 사랑을 감정으로만 정의하려 합니다. 설레는 순간, 누군가를 그리워하는 마음, 혹은 관계 속에서 주고받는 필요와 기대. 하지만 그것은 사랑의 그림자일 뿐 본질은 아닙니다. 진짜 사랑은 주파수입니다. 말이나 조건에 묶이지 않는 창조의 뿌리에서 흐르는 원초적인 진동입니다. 이 주파수는 가장 오래된 언어입니다. 빛보다 앞서 존재했고 소리보다 깊으며 인간이 단어를 만들기 훨씬 전부터 우주를 지탱해왔습니다. 그것은 은하를 붙잡는 힘이고 생명을 숨쉬게 하는 맥박이며 우리가 알든 모르든 늘 우리를 감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은 이 사랑을 거래로 축소시켰습니다. 사랑하면 보답받아야 한다. 사랑은 희생이다 라는 이름으로 본질을 왜곡했죠. 하지만 당신은 이미 알고 있습니다. 진짜 사랑은 억지로 얻거나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 그 자체에서 흘러나오는 진동이라는 사실을 민감함과 현존, 의도를 통해 정렬된 당신은 이제 이 사랑의 주파수를 몸으로 기억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노력하지 않아도 흘러나옵니다. 억지로 설득하거나 증명하지 않아도 단지 당신이 존재하는 것만으로 주변을 변화시키는 힘입니다. 누군가는 그 울림에 끌리고 또 다른 이는 감당하지 못해 거리를 둘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반응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그들의 진동이 아직 준비되지 않았음을 보여줄 뿐입니다. 이 사랑은 설득하지 않습니다. 다만 초대합니다. 판단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를 빛으로 감쌉니다. 상처를 부끄럽게 만들지 않고 오히려 기억 속에 잠든 원래의 온전함을 일깨웁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의 본질입니다. 그러니 잊지 마세요. 사랑은 목적지가 아니라 이미 당신의 설계입니다. 그것을 억지로 찾으려 할 필요도 누군가에게 증명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저 당신 안에 있는 주파수를 허용하기만 하면 됩니다. 이제 마지막에 도달했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끝이 아니라 당신의 귀환입니다. 당신이 지나온 고통, 침묵, 무게는 결코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그것들은 당신을 무너뜨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 깨어날 수 있는 순간을 위해 준비된 길이었습니다.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진 M, 초승달의 흔적, 그리고 남들이 이해하지 못했던 민감함, 그 모든 것이 약점이 아니라 오래전부터 새겨진 암호였습니다. 내가 오면 다시 불타오를 불꽃으로서 오늘 이 순간 당신을 깨우기 위한 신호였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느꼈던 피로는 결함의 증거가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당신이 얼마나 드문 주파수를 견뎌낼 수 있었는지를 보여주는 증명입니다. 또한 당신을 올가매던 감옥은 저주가 아니라 조건화였음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언제든 풀어낼 수 있는 굴레였고 당신은 이미 균열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현존과 의도가 하나가 되어 당신의 중심을 세웠습니다. 사랑은 더 이상 감정이 아니라 당신이 그대로 드러내는 주파수로 흐르고 있습니다. 당신은 더 이상 세상에 맞추어 존재해야 할 누군가가 아닙니다. 이제는 세상을 일깨우는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순간 당신 안에서 울리는 울림을 부정하지 마세요. 그것은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귀환의 선언입니다. 당신은 늦지도 않았고 잘못 태어난 것도 아니며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당신은 바로 지금 선택된 자로서 돌아왔습니다.